여린 싹이 마른 가지를 뚫고 뾰족이 풀린 게 어제 같은데 꽃과 연두빛이 사라지고 진초록으로 세상을 물들며 어느 사이 1년의 반이 6월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 건강. 우리는 모두 아프지 않은 삶이길 소망합니다.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나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삶. 97%가 확실한 병명이라면 마지막 3%의 미병명을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의사. 서울 JS병원 정형외과 스포츠 재활의사 제 이름은 김남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의 이자은입니다. 날씨가 무덥긴 해도 외부 활동이 참으로 즐거운 계절인데요. 만약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없다면 몸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혹시 톱니바퀴로 맞물려 기계가 돌아가다가 고장이 나면 멈춰서듯이 멈추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윤활유,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것이 걱정인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스포츠 재활병원이 있으니까요. 대한빙상경기연맹 의무위원으로 활동 중이시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주치의로 건강을 책임져줄 김남인 박사님.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닥터스 MC 이자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JS병원 김남인입니다. 박사님, 제가 병원 로비를 둘러봤는데요. 벽면에 스포츠인들의 사진이 많더라고요. 이 스포츠 재활병원 어떤 곳인가요? 스포츠 재활, 생소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어렴풋이 알 수도 있는데요. 스포츠 재활이라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운동선수들을 복귀하는 걸 목표로. 네네. 근데 이제 운동선수들만큼 일반인들도 수술이나 치료 후에 복귀하는 이제 완성도. 사실 저희는 작품의 완성도라는 말을 해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내가 좋아집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좋아집니다. 좋아지죠. 근데 얼마나 좋아질까요? 네. 그거를 60점이 아니라 80, 90점, 100점을 만드는 게 이제 스포츠 재활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60점, 70점, 10점, 20점을 올리는 게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포츠 재활이라는 말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스포츠 손상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포츠 손상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다쳤다는 말인데, 운동을 하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안 좋았던 부분이 운동을 하면서 더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다 사실 한 연속 손상에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과 스포츠 손상, 외상이냐, 질환이냐 그런 거 구분보다는 쭉 연속 손상에서 이 환자가 어떤 이제 치료의 완성도를 보일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스포츠 손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축구 많이 하시죠. 축구 많이 하시는데 축구가 사실 부상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뭐 그렇죠. 야구를 실제로 하는 분은 많진 않고, 그렇죠. 근데 배드민턴, 검도, 뭐 등산 많죠. 근데 운동이나 그 활동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다치는 거는. 그래요? 네. 다양하게. 네. 축구는 사실 컨택 스포츠라고 해서 공을 하나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선수들 얘기 들어봐도 막 외국 선수들하고 몸싸움하고 나면 막 온몸이 멍이 든대요. 굉장히 무서워. 등치 좋은 친구들은 꼭 벽에 부딪히는 느낌? 그 정도로 치열하게 하는 컨택 스포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부상도 많이 당하죠. 그쵸. 부상이 많죠. 환자군도 굉장히 많고, 축구가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죠. 나머지 골프, 뭐 배드민턴 그런 거는 사실은 반복적인 손상, 반복적인 손상에 의해서 과사용에 의해서 다치는 부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그렇죠. 그럼 선생님, 보통 이제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이 스포츠 손상이라는 게 일반인들보다는, 이렇게 운동선수분들한테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운동선수들이 많죠.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환자분들이 오세요. 네. 일반 분들, 이제 선수가 아닌 분들은 일주일 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네. 주로 일요일 날 하세요. 그쵸? 네. 일주일 내내 술도 그렇죠. 드시고 회식도 하고 일도 하고 이제 배도 나오고 운동도 안 했어. 일요일 날 작정하고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네. 축구를 보통 그분들은 못하면 3게임, 5게임씩 뛰어요. 하루에요? 네. 반대로 네. 우리 A급 이제 진짜 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계속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딱 40분 뛰어요. 네. 1시간 뛰어요. 네. 그리고 또 쉬어요. 수술이 아니라 운동 전에 30분, 1시간씩 몸을 계속 스트레칭하고 워밍업을 해요. 네. 게임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도 한 30분씩 마무리 운동을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마사지하고. 자, 많다 적다가 아니라 네. 운동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반인들은 정말 잘못된 이제 취미, 스트레스 해소 네네. 그런 차원이지만 부상 빈도로 보면 일반인들이 훨씬 더 취약하죠. 부상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근력이 약하면 똑같이 컨택을 했을 때 부상이 빈도도 작고 한 번 다칠 때 훨씬 더 심하게 다치고 네네. 일반인들이 딱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인들에게 더 많다는 많을 수밖에 없고 취약하죠. 똑같이 부상이 와도 네. 운동선수들은 치고 나가는데 그렇죠? 일반인들은 다쳐버리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러면 운동선수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그러면 손상의 부위 자체도 또 많이 차이가 있을까요? 부위도 조금 다르고 네. 정도가 다르죠. 그리고 선수들은 정말 극한 손상이 왔을 때 다치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 체지방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체지방을 거의 빼고 운동선수들은 정말 단 거,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안 먹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몸 관리 잘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육량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다치는 부위가 좀 다르죠. 일반인들은 쉽게 다치는 부위는 잘 안 다치는데, 대신 운동선수는 특징이 있죠. 죽어라 뛰니까. 정말 열심히 뛰기 때문에 다치게 되면 심하게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워낙 에너지가 세게 부딪히고 다치니까. 그럼 이게 발병 초기에 이게 운동을 하다가 다친 손상인지 아니면 질병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병과 손상은 어차피 한 연속 손상이지만 그 시점에 따라서 이거를 질병으로 볼 수도 있고 아예 뼈가 부러졌어요. 이걸 질병으로 볼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대부분은 99%는 애매해요. 늘 손상 전에 다 그만한 이제 질병 아니면은 변성, 손상을 갖고 계세요, 보통. 아무 이유 없이 정말 다치는 경우는 사실 한 1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그 언더라잉하게 손상을 갖고 계시고 그 미세 손상이 깔고 계시고 자세히 여쭤보면요. 썩 좋았다는 분은 없어요. 다치기 전에도. 네네. 근데 이번에 확 나빠진 거지. 그러니까 늘 참고 했어요. 운동을. 네. 운동을 해야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맞게 강도도 조절하셔야 되고 그 운동을 하다가 그 부위별로 어떤 손상을 입을 수 있는지 좀 주의할 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곳 JS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운동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축구나 아니면은 요새 골프도 많이 치시죠.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엘보가 오든가 발목 손상도 많고 의외로 또 골프 치시는 분들이 발목 손상이 많으세요. 손목이 아니고 발목. 엘보도 물론 많지만 왜 그런가 봤더니 보통 이제 골프장에서 이제 조금 삐는 거예요. 근데 삐었다고 운동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골프의 특성상. 그쵸? 끝날 때까지 동반자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참고 끙끙거리면서 치세요. 근데 또 약속이 잡히면은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골프 약속은 캔슬하면 또 굉장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가세요. 나 중요한 약속이니까 진통제나 놔달라고 그런 분들 많으세요. 꼭 가야 되는 거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쉬는 시간을 못 가지니까. 축구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다쳤다고 다음 게임을 안 뛰냐? 왜? 우리 끝나고 이제 내기 하잖아요. 네. 보통 내기 하세요. 저녁 식사 내기. 하죠. 그러니까 네. 또 안 뛰면은 동료들도 있고 그런 예, 집단 저런 것도 있고 해서 운동에 따라 다른데 골프나 축구 그리고 배드민턴도 많이 다치시고 배드민턴은 특징적으로 어깨 손상하고 아킬레스건 손상이 굉장히 많으세요. 배드민턴은 네. 딱 치고 나가죠. 배드민턴하고 검도, 네. 축구 이 세 가지가 아킬레스건 손상이 제일 많은 운동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역시 저희가 수술하거나 이제 MRI를 찍어보면은 다 기본 손상을 갖고 계세요. 누적된 손상이지 정말 신선한 손상은 흔하지가 않아요. 네. 10%밖에 안 돼요. 말씀 들어보면 늘 아팠고 뭐 근데 뭐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늘 안 좋았다. 네네. 근데 검도하면서 딱 치고 나가면서 뚝 소리가 났다. 네.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공이 와가지고 헤딩을 하려고 뛰었는데 뚝 소리가 났다. 누가 발로 찬 줄 알았다 나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상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거는 비슷비슷해요. 평소의 몸 상태가 네.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미세 손상들을 다 무시한 결과가 쌓여서 네. 큰 손상으로 간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이곳에서, 이 병원에서 스포츠 손상을 입은 선수들이 치료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반인하고 운동선수의 치료 과정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첫 번째는 평소의 생활. 네. 즉 운동선수들은 계속 운동을 해왔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네. 굉장히 절실합니다.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엄청난 부상을 당했고 그때 다쳤던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콜로직 트라우마가 있었죠. 또 부딪히면은 그렇죠. 저번에도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1년을 고생했는데 또 부딪히면 몸 움츠리게 되죠. 네, 그렇죠. 사실 그때 그래서 이제 계속 심리적인 치료도 같이 하고. 아, 그러셨구나. 그럼요. 같이 했습니다. 네. 최고의 선수들은 사실 심리 치료를 같이 해요. 멘탈도 중요하니까. 내가 움츠려요. 네. 조금만 움츠리면은 밀리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 차이지만은 경기에서는 그게 주전으로 굉장히... 뛰냐 못 뛰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네. 뛰고는 싶은데 난 무서워. 그런 걸 극복해 주는 게 사실은 다 치료죠. 치료에는 그래서 심리치료, 재활치료 네.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고 네네. 저희 병원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목표의식이 정말 다르고 두 번째는 치료에 임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죠. 일반인들은 네. 트레이너가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계속 잔소리하고 옆에서 막 계속 인커리지하고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네. 하긴 하는데 빨리 끝났으면 그렇죠. 하는 네. 막 땀나니까 그리고 특히 어머님들은 이제 네. 관절염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재활 치료하는 분들은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평소 근력이 굉장히 없고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근데 저희는 최소한 평균 이상을 만들어드리고 싶으니까 공을 많이 드립니다. 사실 일반인들한테도. 운동선수들은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다들. 네, 몸을 아끼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참 그 선수들이 많이 만족해 했었죠. 자부심? 뭔가 도움이 됐다는 네.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청용 선수가 사실 복귀해가지고 잘 뛸 때 부모님 다음으로 아마 제가 제일 기뻤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재활의 끝이구나. 정말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다 극복하고 너무 이제 국가대표로서 잘 뛰어주고 있을 때 성공적으로 정말 복귀를. 따뜻합니다, 전. 아, 그래요? 네. 이제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오늘은 오른쪽 발목에 물이 안 가게 엉덩이 힘주고 오케이 발목 줍고 허벅지 힘주시고 허리 피고 네.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환자에 대해서 일단 친절하게 설명이나 뭐 수술을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설명 다 해주시고 운동할 때도 어떻게 해야 저한테 필요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제 손상이 좀 심했고 사실 그래서
이쪽에 줄기세포까지 연골까지 수술을 하게 된 거고 쭉 들어보세요. 오케이 내리고 이렇게 받으면서도 재밌게 재활받고 치료받을 때도 재밌게 받고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고 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어떻게 좀 더 기분 좋게 재활하는 것 같아요. Hi, welcome. That's all, Kai. Raise your leg, please. Okay. Relax. Extend. Okay.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할만해요? 목발, 입주 꼭 지키셔야 되고 보조기는 그 전에 뗄 거예요. Are you happy? Okay. Okay. See you. 할 때 많이 안 아프셨어요? 많이 좀 아팠어요. 밤에 아프시죠? 네. 그게 어깨 수술을 하면은 밤에 아픈 통증이 한동안 가고 이제 조금 한 반 정도 당분간은 이제 베개나 조금 반쯤 앉아 주무시는 게 좋아요. 굳지 않게 하는 치료부터 하시고 네, 치료 잘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치료도 잘하시고 또 이 첫째 수술을 잘하시며 환자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포츠 손상이 온 걸 모르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치료를 받아도 완치를 할 수 있나요? 스포츠 손상은 급성 손상인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완치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성 손상, 거기다 이제 퇴행성 변화까지 같이 온 경우에는 완치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통 이제 통증을 가라앉히고 조절하고 추가 부상이 없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표죠. 치료 목표가 조금 낮아지죠. 예, 방치됐을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뭐 또 다른 경우는 특히 이제 연골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굉장히 획기적인 우리나라에 또 그런 치료 방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재생이 안 되는 조직이 이제 인대 같은 거 끊어지면 붙어요. 근데 연골은 한번 파괴되면은 아물질 않고 꼭 이빨 썩은 것처럼 치아가 썩은 것처럼 진행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통증이 있다가 말다가 하면서 진행이 돼서 그게 이제 관절염으로 가는 거고 그게 사실은 그동안 제일 안타까웠었죠. 박사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이힐을 좋아해서 좀 즐겨 신는 편인데 한 3년 전에 삐끗했단 말이에요, 발목을. 그리고 치료를 안 받았는데 요즘에도 통증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정형외과 가면 수술하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데 수술 없이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발목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죠.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를 우리가 사실 등급을 나눕니다. 1, 2, 3, 4단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인대만 다친 경우 아니면 이제 인대 다친 게 오래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연골까지 다치게 됩니다. 사실 인대 손상의 마지막은 관절염이에요. 관절염으로 가는데 인대 손상도 자주 뼈요. 근데 많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사실 충분히 회복이 되고 조금 벌어지더라도 아니면 수술을 할 수 없는 뭐 스케줄상 아니면 이제 뭐 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벌어지더라도 인대 강화 주사를 놓으면요 여러 번을 반복해서 맞는데 100%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한 7, 80% 많이 만족해 하세요. 특히 축구 선수들이 그래서 인대 치료를 많이 하고 그 정도가 넘어가면 사실 수술을 해야 되죠. 하지만 수술하기 전에 충분히 트라이해서 증상의 개선 한 50에서 80% 정도 좋아지게 할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단계가 지났다. 근데 연골이 시큰시큰하다. 아니면 저녁에 집에 갔더니 발이 항상 붓는다. 아프다. 그러면 사실 연골까지 다쳤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너무 방치하시면은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다친 횟수 그리고 이제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사이즈가 커져갑니다. 그럴수록 마지막에는 잘 때도 시큰시큰해서 병원에 와서 보면 너무나 진행된 경우가 있죠.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발목이 다쳐가지고 아니면 발목을 자주 다치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라. 발목 관절염은 훨씬 더 괴로우니까 그리고 마땅한 치료 방법이 아직 없어요. 저도 겁내지 않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박사님
그 스포츠 손상의 그 치료법이 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스포츠 손상에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사실은 있었어요. 기존에는 치료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은 치료가 가능했는데 연골, 특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의 연골 손상은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버리면은 인공관절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었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5년 전에 우리나라에 제대열 줄기세포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히딩크 감독님도 시술을 받고 수술이죠. 수술을 받고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새로운 방향은 이제 스포츠 손상의 새로운 방향은 줄기세포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이미 상용화가 많이 됐고 충분한 검증을 많이 거쳤고 그래서 나머지 손상들도 줄기세포가 많이 이제 도입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이 치료법들은 그 누구에게나 부작용이 없이 이제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이 0점이다 치면은 100점이 안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50점밖에 안 나오면. 그래도 50점은 좋아지거든요. 나는 100점을 원한다. 그런 치료는 사실은 없죠. 근데 8, 90점 정도만 원하시면은 굉장히 할 수 있는 치료가 많고 아까도 작품의 완성도라고 했지만은 저는 여기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실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80점은 평균입니다. 50점 나오는 분도 있죠. 100점 나오는 분도 있는데 100점 나온 분들 얘기 믿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런 경우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겁니다. 50점 나온 분들은 사실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냐?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치료라는 거는 평균치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개념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정확하겠죠.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지긴 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지느냐를 만들려고 이제 재활센터라는 것도 운영을 하는 거고 거기서 마지막 10점, 20점, 30점을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 친구는 이런데 나는 왜 이래? 그쵸? 근데 저 친구는 숨은 이만한 노력이 있었던 거죠. 재활이라는. 네네. 그러면 그 스포츠 그 손상도 다른 질병처럼 그 어떤 합병증이 좀 방치할 경우에 합병증이 올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발목인대 손상, 아니면 이제 무릎, 연골판 파열, 아니면 허리 디스크, 아니면은 뭐 엘보,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발목인대 손상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너무나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막아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건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발목인대 손상이 합병증이 제일 심하게 올 수 있고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발목 관절 자체가 발목 관절은 또 무릎 관절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무릎 관절은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엄청나게 힘이 좋습니다. 크기도 하고 관절도 주먹만 해요. 근데 발목 관절에 있는 뼈는 크기가 보통 한 3cm 돼요. 무릎 관절에 있는 이 뼈랑 똑같은 하중을 받아요. 이 3cm 되는 뼈로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뛸 때는 체중의 7배에서 8배. 50kg만 돼도 150kg가 걸을 때 거기 계속 때려져요. 조금이라도 흠결이 생기면은 그 연골은 남아나질 못합니다. 이게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인대가 헐렁헐렁하면은 이쪽은 편마모가 생겨요, 관절이. 그걸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치료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가장 치료를 안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합병증이고 무릎 같은 경우는 연골판이 손상이 왔는데 나는 뭐 시간이 없거나 나는 수술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원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사실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리고 싶죠. 아,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끝날 텐데 병을 더 키우시겠구나. 연골판 손상이나 십자인대 손상의 말로도 역시 관절염입니다. 잡아줘야 될 게 관절을 못 잡아주니까 연골에 무리가 오고 그게 누적되면은 결국 관절염으로 가죠. 그래서 30대, 40대 관절염 온 분들은 다 기본 손상이 있어요. 손상 없이 관절염 올 나이는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죠. 팔꿈치도 마찬가지. 팔꿈치 엘보 오면은 굉장히 고생하세요.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팔꿈치 엘보 오는 분들은 보통 이제 주부분들, 그리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직업상, 팔을 많이 써야 되는 요리하는 분들도 엘보가 많으세요. 계속 칼질하고. 그러겠네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왼손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부상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단계별로, 정도별로 다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 아니면 그 정도 절실하지 않거나 네. 아파도 참는다. 네. 그게 제일 만성화되면은 제가 엘보를 7년 동안 앓았던 분을 봤어요. 얼마 전에 봤는데 춘천에서 여기까지 다니셨어요. 네네. 7년 동안 식당을 하세요. 예. 식당을 하시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아프고 양쪽이 아프세요. 그분은 제일 힘든 게 숟가락 드는 게 너무 힘드시대요. 엘보가 아프면 정말 칫솔질은 물론이고 어머나. 젓가락도 이게 아프니까 네네. 그 정도로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얼마 전에 치료 다 끝내고 가셨는데 제가 한 6개월에서 1년 기다리시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가실 때는 이제는 뭐 그래도 한 60, 70%는 좋아진 것 같다. 진통제를 안 쓰고 치료하는 방법이지만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거를 환자가 포기하면 의사는 절대 찾아주지 않아요. 환자의 근데 환자가 네. 정말 한번 진짜 해볼까? 한번 찾아볼까? 고쳐볼까? 하고 모든 걸 다 걸고 덤비면은 100점이 나오진 않더라도 최소한 네.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네네. 반드시 모든 통증이나 질병은 원인이 있고 방법은 있어요. 네. 못 찾았을 때가 가장 힘든 거죠. 박사님, 그런데 그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감기를 폐렴으로 키우는 분들이 많으니까 감기다. 근데 치료 안 해요. 네. 근데 몸 상태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게 폐렴으로 발전하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사소한 손상을 무시하면은 발 좀 뺐어요. 근데 이제 죄송한데 한 3주 축구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할까? 그게 제일 안타깝죠. 할 수는 있으나 누적된단 말이죠. 그쵸. 너무 안타깝죠. 말리고 싶은데. 네네. 근데 뭐 할만해요. 근데 요만한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좀 적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단 하나죠. 평소에 몸 관리. 평소에 몸 관리. 네. 몸은 뼈, 두 번째는 인대, 네. 세 번째는 근육. 딱 세 개로 관절은. 근데 우리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뼈도 안 돼요. 네. 인대도 안 돼요. 인대는 주사로 해요. 네네. 세 번째인 근육밖에 없어요. 근육이 몸을 싸고 골격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근육을 키운다기보다는 네네. 근육을 굉장히 질이 좋게 단단하게 만드셔야 돼요. 저는 필라테스를 정말 추천하고 필라테스요? 싶어요. 필라테스는 근육량을 볼륨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네. 굉장히 유연하고 질기고 손상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구성이 좋게 만드는 운동이죠. 저도 사실은 아침에 한 20-30분씩 하거든요. 그래요? 안 하면은 몸이 좀 퍼지는 느낌? 네네. 하면은 몸이 단단하고 가벼워지는 느낌. 그 맛을 알고 빨리 아시라고 저희는 사실 근력 운동을 할 때 꼭 같이 시켜주고 외래로 오는 분들도 이제 종이를 드립니다. 이거 보고 꼭 하세요. 물론 이제 뭐 다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구나. 최소한 가이드는 해주고 또 물어보시면 또 업그레이드해서 가르쳐주고 그런 또 재미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환자분들은 네. 더 도와주고 싶으니까. 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당장 필라테스 해야겠네요.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네네. 제가 박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왜 스포츠 재활 전문의가 되셨는지 그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러 서울 병무청에서 한 3년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때 우연하게 이제 보안 통합의학이라고 뭐 이제 척추 교정 치료도 하고 뭐 인대 치료도 하고 테이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를 다루는 학문을 알게 됐어요.
동족상잔인 한국전쟁의 아픔이 박사님 댁에도 있었네요.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박사님이 그 의사로 활동하는 걸 보셨나요? 제가 의사가 되는 걸 정말 원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수련 과정, 이제 레지던트 할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직접 보는 거는 안 됐지만은 네. 이제 제가 의사 면허를 따고 이제 인턴을 할 때 저를 보고 너무나 흐뭇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뭐 생각이 없었는데, 네. 만약에 내 자식들이 그렇게 뭐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노력을 해서 했을 때 그걸 지켜보는 부모는 얼마나 뿌듯할까. 그런 생각은 정말 요새는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 지금 가운에도 태극기가 있고 태극기 병원 곳곳에 태극기가 맞습니다. 많아요. 이 태극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태극기를 이제 병원에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부담스럽죠. 근데 네. 저희 대표원장님이신 송준섭 원장님께서 국가대표팀, 축구대표팀 주치를 8년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월드컵도 2번이나 갔다 오셨고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딸 때 같이 계셨고 대표원장님이 항상 철학이 네. 할 거면은 최고가 되자. 정말 최고가 되셨어요. 본인도. 네네. 그런데도 아직도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많으세요. 저는 이걸 저의 사실 진짜 멘토인데 네네. 따라가고 싶고 늘 워너비죠. 근데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를 나가서 보니까 태극기가 올라갈 때 그 감동이 어마어마하대요. 꼭 이제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때 그때도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네. 그때도 그렇지만 늘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딱 한 명으로 의사로 이제 월드컵에 참석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구나 나는. 그쵸? 모든 선수들은 내가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태극기를 달고 나갔을 때는 그 감동도 크지만은 책임도 크죠.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되고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사실은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고자 저도 그런 욕심을 갖게 됐어요. 저희 멘토께서 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잔잔했던 제 가슴에 또 이렇게 돌을 던지시는구나.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 모르고 살았으면은 이런 태극기라는 거를 가슴에 달 생각조차 못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네. 지금 활동한 지 한 2, 3년 됐는데 네네. 평창 올림픽이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이 있고 사실은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유치를 하고 싶었고 네. 근데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동계올림픽의 의무팀으로 참석을 하게 될 텐데 저 또한 이제 뭐 그동안 쭉 대회를 많이 다니면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태극기를 달고 뛰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 태극기를 달고 뛰어요. 네네. 의사로서 경기를 뛰진 않지만 저도 국가대표로서 국가대표들을 케어하는 입장이고 네. 태극기의 감동은 좀 남다르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다 태극기를 달게 합니다. 다 태극기를 달고 있는. 하려면 최고가 되라. 그게 우리 그렇구나. 대표 원장님의 철학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정말 따라갈 때는 버겁지만 굉장히 또 보람도 많이 느끼는 거죠. 네. 되게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예, 네.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외국인 환자들도 이제 내원을 하는지, 어떤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 1호 환자는 JS 병원에서는 히딩크 감독님이죠. 대한민국에서 히딩크 감독님만큼 사실 인기가 있고 많이 알려진 외국인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시고 네. 요새도 축구 드림필드라고 맨날 한국에 오세요. 오시면 꼭 병원에 들리시는데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이제 수술 관련 미팅 때 처음 뵀는데 네. 굉장한 포스가 있으세요. 점잖고 젠틀하신데 네. 막 그러지 않아도 느껴지는 포스, 약간의 사람이 주눅드는 네네. 어마어마한 포스를 가진 거인이세요. TV에서 그리고, 보던 대로네요. 정말 네. 약자들한테는 젠틀하시고 근데 굉장히 프로세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머리 가져오세요. 정말 예전에 일주일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런데 다 기억하세요. 어머나. 부담되죠. 네. 부담돼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데 그분한테도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고 히딩크 감독님이 2년 4개월 전, 2년 5개월 됐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네. 수술하고 한 1년 후부터는 뭐 스쿼시까지. 네네. 스쿼시가 정형외과 의사들이 보기에는 무릎에 가장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축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근데 스쿼시까지 한 2, 3년 만에 쳐봤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네. 저희 대표 원장님하고 저는 정말 눈물이 나는데 네. 그 보람이라기보다는 외국 환자 1호 했는데 그리고 그런 거물이 서울 JS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고 고생은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의 클럽인 첼시도 맡아서 정말 너무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네. 그분은 야망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뭐 일을 꾸미세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제가 계속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룬 히딩크 축구 감독님도 네, 오셔서 만족하고 치료받고 가셨다는 이 서울 JS병원의 시설이 제가 궁금합니다. 네.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시죠. 네, 박사님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셨는데 많이 왔다 가셨죠. 히딩크 감독님도? 제가 하는 그 히딩크 네. 감독님.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무슨 선수분들 제가 아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구자철 선수, 네. 이청용, 정조국 선수. 와, 신기. 김미연 선수 그 슈퍼땅. 예, 슈퍼땅콩 골프 선수. 골프 맞죠? 네. 미국 투어를 많이 뛰다 보니까 병원을 못 갔대요. 계속 이제 게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어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때 진료를 좀 보고 한동안 케어를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노하우가 또 필요한 치료기도 합니다. 네.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면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점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볼, 건염 같은 게 좀 오래 앓으시면 이렇게 좀 참지 못해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이 약간 아픕니다. 쭉 뒤로 제끼세요. 뒤로. 복근 부분이 조금 허리 근육에 비해서 좀 약하신 걸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께서는 복근 운동을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네요. 제가 등 근육은 좀 강한데 오늘부터 복근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육도 아주 강하진 않으세요. 네. 제가 이런 분들이 많죠. 또 이거 습관을 금방 고칠 수는 없는데 무릎이나 이렇게 치료받아서 좋아졌다고 해도 이 걸음걸이가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틀어지게 만드는 거지 진짜 틀어진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재활훈련에 관한 그런 기구들이죠? 그렇죠. 저희 병원에 어떻게 보면 가장 네. 자랑, 차별성 굉장히 다양한 네. 게 많네요. 많은 이제 기구도 중요한데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환자 재활이니까 더 세게 당기시고 쭉 차세요. 당기고 더 하나, 둘, 차고, 당기고, 차고, 당기고. 아유, 조질 체력인가? 자, 그러면 운동 중에 다쳐서 뭐 보행이 어렵거나 어깨나 팔을 좀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 응급 처치를 좀 알려주세요. 1번은 역시 네. 운동을 멈추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쳐서 생긴 거는 일단은 아이스 찬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온찜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는 그러면은 더 붓고 통증이 더 악화되고 네. 온찜질은 급성기가 지난 다음에 하시는 거고 급성 응급치료는 차게 관절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얼음만 돼도 네네. 진통 효과가 50%는 있어요.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요. 아, 그래요? 부으면은 통증이 배가 되고 그게 가장 모든 급성 손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처치입니다. 아, 네, 참 찜질이요. 네. 그럼 이 스포츠 손상을 좀 많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포츠를 하는 한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질문의 요지는 덜 다치고 네. 그 빈도수를 줄이고 다치더라도 좀 경하게 넘어가자 네네. 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평소에 몸 관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워밍업. 엄청난 특효약은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네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도 생기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네네. 그러면은 최소한 70~80%는 손상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뼈나 관절 뭐 이런 쪽이 좀 좋아도 좀 덜 생길까요? 뼈나 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하고 근육이 좋아야죠. 뼈나 관절은 본인 노력으로 절대 강화시키거나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재활이라는 건 결국 근육 밸런스를 맞추고 네. 약해진 근육을 키워서 관절을 보호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걸 하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지만은 그것만 해도 잘하면은 훨씬 더 물론 운동 능력도 좋아지지만은 똑같은 충격이 왔을 때 몸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요 그 스포츠 손상 환자들에게 그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절이나 아니면 근육이나 네. 척추를 다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굳습니다. 허리 아프면 못 움직이잖아요. 아프니까. 네네. 그게 지나면은 관절이 부어오르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서 굳어버리면서 기능이 확 떨어지고 통증은 해결이 안 됩니다. 재활이라 함은 관절하고 근육, 그쵸? 그리고 인대까지 저희가 재활을 시키는데 계속 굳지 않게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 손상이 없이 세 번째는 전에 다치기 전 상태로 복귀하는 게 재활이라 하고 이게 빠지면은 뭐 안고 없는 찐빵처럼 치료는 열심히 했으나 원하는 만큼 기능이 돌아오지가 않고 그리고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이 정말 잘못되지 않으면은 재활은 네. 작품의 마지막 옷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반짝반짝하게 윤을 내고. 비유를 해주시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네. 재활 치료가 정말 중요하네요. 반드시 하셔야죠. 네. 그래야지 추가 손상이 없고. 어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윤활유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하네요. 재활 치료가요. 비빔밥에 참기름이 빠진 느낌? 그럼 안 되죠. 참기름 네.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네네. 근데 참기름보다는 훨씬 중요하죠. 네. 중요하고 환자를 위해서도 추가 손상을 막아주는 개념도 굉장히 크고.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마지막까지 좋은 정보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럼 끝으로 서울 JS병원의 발전에 따른 박사님의 어떤 계획이나 꿈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암은요, 네.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전 세계 인구 65억 명, 뭐 70명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한정돼 있어요. 전 사람들이 걸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관절을 80년 썼으면은 관절염 안 온 분이 없죠. 근데 그거를 전 세계 인구가 다 걸리는 관절염을 정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거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바이오 산업을. 우리나라의 치료, 의료계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IT하고 바이오. 엄청난 포부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보급이 되게.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스킬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잘 버무려지면은 정말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은 정복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혜택을 못 봤을 뿐이지 전 세계에 이런 좋은 치료를 많은 의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박사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박사님 만나 뵙고요. 그 박사님의 계획과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네. 항상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원한 환자의 치료는 물론 동반자적 감성으로 그 예후까지 함께하는 서울 JS병원의 김남인 박사님을 만나봤는데요. 이제 손상의 걱정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통증의 원인이 파악된 97%의 병명보다는 3%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의 병명을 찾아내고자 연구하고 노력하는 서울 JS병원의 김남인 박사님. 이제 스포츠 손상은 분명히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후에는 다시 달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스포츠 손상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닥터스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분야의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